손흥민 선수의 근육이 말썽을 부리는 중입니다. 푹 회복한 이후 웨스트햄전에 돌아와 70분가량을 뛰었는데요.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데뷔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현지에서는 주말 경기의 결장을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죠. 오늘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기다리셨을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이런 손흥민의 부상은 시즌 초반이라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손흥민 토트넘에서 10시즌 동안 철강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선수입니다. 큰 부상 없이 경기를 소화해왔기에 팬들도 손흥민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햄스트링 부위 특성상 꽤 오랜 시간 동안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운영 방식이겠죠. 이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경기에 출전시키는지 그 방식에 따라 선수들의 몸 상태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어쩌다가 손흥민을 이 사태까지 만든 건지도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토트넘 전 감독이었던 해리 레드냅이 토트넘 관계자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레드넥 감독은 일전에 손흥민과 관련해 선수 보는 눈을 증명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해리 케인이 없다면 히샬리송 대신에 이 손흥민을 원톱에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히샬리송은 케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 히샬리송 대신에 이 손흥민이 원톱에 서면서 이 토트넘은 리그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레드넥 감독이 포스테코글루가 후스퍼웨이에서 토트넘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과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이 토트넘 선수들을 코치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았을까요? 일단 레드넥 감독처럼 포스텍 감독도 선수들에게 상대팀에 맞서서 공격적으로 경기하려고 독려한다는 점입니다. 레드넥은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을 증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원래 윙백이었던 가레스 베일을 수비력이 부족하니 그냥 윙포워드로 뛰라고 변경을 지시한 인물이 레드넥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공격적인 결정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드레싱룸을 운영하는 방식도 포스테코글루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드냅은 냉정한 성격을 보유했음에도 이 라커룸은 선수들이 운영하도록 신뢰했기 때문이죠. 레드냅이 있던 화이트 하트레인 시절에도 현재의 토트넘과 방식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레드냅은 유사점을 논하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개된 영업 비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화제입니다. 레드냅은 최근 토트넘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이 자신과의 유사점은 더 있다고 말했는데요. 레드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로는 훈련장에서 코치가 아니라고 충격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훈련하는 동안 선수들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과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레드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는 코치가 아니다. 이 토트넘 관계자들이 말하길 그가 코칭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훈련장에 나와서 실제로 코칭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드냅의 말이 사실이라면 포스테코글루는 훈련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여러 종류의 감독들이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직접 보고 지시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선수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감독들도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외로 이런 종류의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현재 포스테코글루의 이런 훈련 방식이 사실상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방법은 잘 알려진 비밀이라고 밝혔죠. 포스테코글루는 그렇다면 어떻게 선수들에게 자신의 전술을 훈련시키는 걸까요? 일단 포스텍은 훈련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훈련 세션 동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즉 토트넘 스태프들이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이런 부분은 포스테코글루가 지난해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전술 지시를 비디오 회의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고백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선수들은 각 세션 전에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방식은 제가 좋아했던 이 퍼거슨 감독님이 했던 부분입니다. 일전에 맨유의 레전드 라이언 긱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분위기를 잡았고 코치들에게 우리가 이번 주 해야 하는 일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 번도 퍼거슨 감독이 훈련 세션을 이끌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코치들에게 일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훈련 시간에 다른 일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전체 훈련을 관장하면서 선수를 한 명씩 관찰해 나갔다고 하죠. 열정적으로 훈련장에서 호통을 칠 것 같지만 이런 유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역시나 그 디테일입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훈련을 일임하는 대신 이 선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했던 인물입니다. 선수들의 세세한 컨디션과 부상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개인사까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반면에 이 손흥민의 혹사로 인한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이번에 복귀전을 조금 성급하게 치르게 할 만큼 이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 디테일하게 관찰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전 활약에 열광했지만 이 손흥민의 재이탈 소식에 팬들이 실망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알크마르전에서 이 포스테코글루의 코칭 방식이 파생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기 주장단 후보로 꼽히는 비카리오가 이 답답한 나머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뒤에서 직접 큰 소리로 이 코치를 했던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고 영국 현지 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비카리오가 신나게 큰 소리로 코치를 하다가 참다가 돌아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자 곧장 돌아서면서 머리를 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많은 토트넘 팬들이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현지 반응 보시죠. 아직도 웃고 있어. 정말 좋아. 특히 머리를 긁는 게 너무나 재밌어. 비카리오는 정말 독특한 존재야. 이렇게 기이한 골키퍼가 있어서 너무 좋다. 팀 전체의 카리스마에 정말 더해지는 것 같아. 등등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카리스마가 넘쳤던 퍼거슨 감독과는 또 결을 달리합니다. 이 비카리오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을 잘 대변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카리오가 장갑을 끼든 안 끼든 선수들에게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카리오는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터뷰했습니다. 부정적인 순간에 휘말리지 말고 팀의 소리의 데시벨을 즉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이것이 도움이 되며 내가 뒤쪽에서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특정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항상 팀의 이익을 위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비카리오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죠. 팀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카리오의 의도는 항상 팀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실수에 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비카리오는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이런 호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 방식과 선수단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스텍의 운영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용이었습니다.